금융위원회가 은행의 DID 기반의 전자지갑 서비스가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부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습니다. 은행이 별도의 신고 없이 전자지갑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주현 신임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며 암호화폐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세종텔레콤이 블록체인 기반 의료 데이터 및 NFT 종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데이터 관리 및 의료 영상 NFT 발행 플랫폼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SKCNC가 음악 전문 교육 플랫폼 기업 클래슨과 블록체인 기술 인프라 제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이수 증명서를 NFT로 보관할 계획입니다. 크로노스다오가 청산 절차를 밟으며 다수의 투자자들이 운영진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크로노스는 약 80억 원 상당의 고객 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톱이 NFT 거래소를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이 NFT를 매매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7월 13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위기감이 나왔습니다.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 로저홀딩스 회장은 이같이 밝히며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 부채가 치솟았던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잉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가올 경제 위기는 상상 초월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DID 기반의 전자지갑 서비스가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이 부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습니다. 금융위는 관련 문의에 대해 영리성 없이 단순 서비스만 제공하면 별도의 사전 신고가 필요한 부수 업무 또는 겸용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별도의 신고 없이 전자지갑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금융위는 부수 업무 신고 유무에 있어서 영업성 여부를 핵심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전자지갑으로 인한 별도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영업성이 없기 때문에 부수 업무로 볼 수 없다는 건데요. 그동안 금융권에서 DID 서비스에 있어서 부수 업무 인정 여부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금융위의 이런 법령 해석으로 은행의 DID 시장의 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신임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기준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며 암호화폐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암호화폐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암호화폐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정책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 사이의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린다며 정책 방향성이 수학 공식처럼 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세종텔레콤이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데이터 및 NFT 종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세종텔레콤은 IRM, 부산대병원과 컨소시엄을 이뤄서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데이터 관리 그리고 의료 영상 NFT 발행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의 의학용 영상 저장의 전송 시에는 이 시스템을 이 블록체인상에서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NFT화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의료 데이터의 안전성 그리고 활용 가능성을 키울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는데 그 의미가 큰데요. 국내 의료 데이터는 폐쇄적이고 독점적 데이터의 활용과 데이터 흐름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의료 영상 NFT 거래소의 초석을 다질 기회로도 보이는데요.
컨소시엄은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확산 그리고 의료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SKCNC가 음악 전문 교육 플랫폼 기업 클래슨과 블록체인 메인넷과 NFT 서비스 등 기술 인프라 제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이 클래슨의 오픈 트랙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 증명서를 NFT로 발급할 계획인데요. 클래스는 오픈 트랙 서비스 이용자가 교육 이수 증명서를 NFT로 보관하고 조회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이더리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반출해서 개인 이더리움 지갑에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SKCNC가 운영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 체인제트 메인넷 그리고 NFT 서비스 체인제트4 NFT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SKCNC 블록체인 플랫폼 그룹장은 NFT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에코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80억 원의 고객 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크로노스 다오가 청산 절차를 밟은 가운데 다수의 투자자들이 운영진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 법무법인 비트는 지난 8일까지 크로노스 운영진 상대로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할 이 투자자들의 접수를 받았는데요. 앞서 투자자들의 자산이 들어있는 금고에 있는 600만 다이가 사라지면서 횡령 의혹이 커지자 크로노스 운영 측은 해당 물량을 돌려놓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후 투자에 사용하다가 손실을 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운영진 측은 600만 다이 중에 300만 다이는 테라 사태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고 100만 다이는 팀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 프로젝트 운영을 믿고 개별 계좌가 아닌 공용 금고에 자산을 넣었지만 운영진의 일방적인 자금 운용 그리고 소통 결여 문제로 인해서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톱이 NFT 거래소를 출시했습니다. 게임스톱은 게임 이용자, 제작자, 수집자, 기타 커뮤니티 구성원 등이 NFT를 매매할 수 있도록 이 베타 테스트 거래소를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게임스톱의 NFT 거래소는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레이어2 솔루션은 이더리움 메인넷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이 별도의 분업화된 계층인데요. 속도와 수수료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소는 최근 게임스톱이 출시한 디지털 자산 지갑과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향후 웹3 게임 등의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늘어나는 암호화폐 사용 사례와 관련된 최신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성입니다. 리을 이응 디귿입니다. 최근 소비자 서비스 제공업체 쿠폰팔로우 암호화폐 기반 신용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이것과 관련된 서베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바로 리워드입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9%의 참여자가 비트코인으로 리워드를 받기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41%, 라이트코인이 40%, USDC가 38%, 또 리플과 도지코인이 37% 순이었는데요. 리워드로 받은 암호화폐를 다시 재투자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60%로 은행 저축이 46%, 또 비상자금 운용이 38%, 은퇴자금 마련이 30% 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 절반은 매번 상품을 구매할 때 암호화폐 신용카드로 결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면서 그중에서도 80%는 향후 비트코인이 현금 기반의 신용카드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네요. 다음 초성입니다. 기업 이응인데요. 개발도상국이 이것을 위해서 이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급여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스쿨 블록체인 센터 창업자인 필립 산데너가 블록웍스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급증 우려 속에서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 또 아프리카 등 국가에서는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거나 금융 불안정을 경험해본 국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주요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이 전통 국제 송금의 대안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달러 고정 스테이블 코인 등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직원들은 역시 은행을 이용한 해외 송금보다는 암호화폐를 선호한다면서 은행 등을 이용할 경우 월급의 2%에서 5%를 송금과 환전 수수료로 지불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키읔, 티읕, 디귿입니다. 암호화폐를 통한 다양한 이것들이 나오고 있죠. 바로 커스터디입니다. 얼마 전 스위스 우체국 은행인 포스트파이낸스가 2024년까지 암호화폐 거래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포스트파이낸스 측은 사용자 수요 증가에 따라 거래와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하고 암호화폐 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고객들은 시장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길 원하기 때문에 지난 18개월 동안 암호화폐 관련 제도화가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이 이상적인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진단했는데요. 서비스 관련 외부 파트너와 온보딩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지속적인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다만 일부 분석가는 시장 회복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이전에 이 정도까지 크게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장기적인 성장을 확신하는 매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의 전망 그리고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